자,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관리 기능사를 강의할 최갑규라고 합니다. 에너지 관리 기능사는 강의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한 것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열 관리 기능사였었죠. 열 관리 기능사. 보일러 취급이었다가 옛날에는 열 관리, 그다음에 보일러 취급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어 온 거죠. 지금은 이제 에너지 관리 기능사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 관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데 조금 좀 어렵죠. 왜냐면 이제 뭐 보일러 개통도라든가 이런 걸 모르면 어차피 이제 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사실 보일러 기본적인 개통도라든가 이런 걸 좀 알고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얘도 이제 이제 연소 계산 쪽도 나오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도 좀 나오고, 효율적 열정산 쪽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계산 문제 쪽에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세드신 분들은. 근데 이렇게 이제 기능사는 이제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제 기능장이나 기능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 기능사나 기능장 내용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능장은 이제 공업 경영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능사와 기능장은 내용이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의를 들으시고 시험을 보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시면 하여튼 좋겠죠. 그래서 강의는 좀 나오는 위주로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책을. 그래서 책을 여태까지 한 20여 년 정도, 27년, 28년, 나왔던 내용 위주로 일단 이론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론 정도를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 하고 그러시면 거의 아마 한 90% 이상 정도는 합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필기시험에 좀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1장 열 및 증기를 일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온도가 나옵니다. 온도. 자, 온도는 이제 센티그레이드에서 온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온도에는 일단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섭씨 온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씨라고 하죠. 도씨. 이렇게, 그죠? 섭씨 온도를 도씨라고 해. 섭씨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도씨 그러면 섭씨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이제 요거는 이제 물의 빙점을 0도씨. 그러니까 물의 빙점을 뭐라고 하냐면 어는 점이라고 돼요. 어는 점. 아시겠죠? 물의 빙점을 0도씨. 다음에 물의 비점을 100도씨. 그러니까 비점을 또 우리가 뭐라고 비등점이라고 하죠. 그죠? 비등점. 그죠? 끓는 점이라고도 하고, 빙점은 이제 어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이를 100등분 한 갑중 1등분을 1도 C라 한다. 1등분을 1도 C라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된 거야. 섭씨 온도가. 그죠? 1도 C라 한다. 이제 그림이 이제 밑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죠? 1도 C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화씨 온도. 화씨 온도는 페로네이트 해가지고 도F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화씨 온도는 도F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도F를 쓰죠. 그래서 물의 빙점을 32도F, 물의 비점을 212도F, 그 사이를 180등분 한 갑중 1등분을 1도F라고 한다. 그럼 이게 몇 배입니까? 그죠? 100등분하고 180등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F가 1.8도씨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100등분한 값이고 얘는 180등분한 값이다. 그게 화씨 온도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렸을 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서 그림을, 그죠? 여기는 이렇게 요놈이 되죠, 그죠? 자, 아이고, 자, 그럼 요는 0도씨야, 0도씨, 0도씨고요. 여기는 백도씨죠? 도씨, 요 사이를 탁 자른 거야, 백등분으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백등분한 거야. 백등분. 그때 요 하나를 1도씨라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얘는 32도 F잖아. 32도 F. 그죠? 32도 F고 얘는 몇 도야? 212도 F죠. 212도 F. 근데 얘는 또 바티 잘랐어.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잘랐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땅땅 자른 게 180등분이죠. 그죠? 근데 180등 중에 요 하나를 1도 F라 한다 이런 뜻이야. 그게 정의죠, 정의. 그죠? 섭씨와 화씨 온도의 정의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도케이고 켈빈이죠. 도케이, 켈빈 온도, 그다음에 랭킨 온도. 켈빈 온도와 랭킨 온도가 있어요.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죠? 자, 켈빈과 랭킨 온도가 있는데 얘는 도 C 플러스 273이고 얘는 도 F 플러스 460이에요. 일단, 그죠? 켈빈과 랭킨하고.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자, 여기 봐봐. 여기는 이제 도시와 관계가 있는 게 도케이야. 그럼 여기가 도케이가 될 거고, 아이고, 여기가 도케이, 여기도 도케이. 그죠? 도케이. 그럼 여기도 뭐가 돼? 여기도 도케이. 여기 뭐가 돼? 도시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 0이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는 273이 되는 거고, 100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 여기다가 100 대입하면 얼마 돼요? 373이 되겠지. 그죠? 373. 그러면 여기가 0도 K가 되려면, 얘가 0도 K가 되려면, 자, 0도 K가 되려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273이 돼야 되겠지. 그죠?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273. 그럼 여기가 얼마 돼? 마이너스 273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음에 도F는 여기가 뭐가 관계에서 도알과 관계가 있죠. 그럼 도알, 여기도 도알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 그죠? 도알. 그러면 여기다가 32를 더하면 얼마가 돼? 여기는 492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 211을 더하면 얼마 돼? 672가 되는 거죠. 212 더하면. 여기 212 더하면 670이 되죠. 그럼 만약에 여기도 0도알이 있다. 0도알이 있는 거고, 여기도 도F가 있겠지. 도F. 그죠? 도F. 0도알. 그럼 여기가 0도알이 되려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60이 돼야 되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460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하는데, 요거는 자, 이렇게 구분했죠? 이거 한 문제씩 꼭 잘 나옵니다, 이거. 온도에 대한 거는 아주 잘 나와요, 시험에. 온도는. 어느 문제든 간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물의 빙점을 얘기해. 물의 빙점인데, 물의 빙점은 0도 C, 213도 K, 32도 F, 492도 R. 이게 같은 거예요. 물의 빙점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100도 C, 313도 K, 212도 F, 672도 R이 물의 비점. 끓는 점. 물의 비점. 끓는 점을 얘기해요. 끓는 점.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의 비점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도케와 도알의 관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알은 어떻게 나와? 1.8도 K가 나와. 계산하면. 그러니까 672를 313으로 나누면 1.8 나옵니다. 그냥 1.8 정도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도알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1.8도 K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도 R은 몇 도 R, 5도 K는 몇 도 R이냐 이렇게 나와. 5도 K는 몇 도 R이냐. 그럼 몇 도 R? 9도 R이 되겠지. 그죠? 5도 K는 몇 도 R? 이렇게 나오면 9도 R. 이렇게 되는 거야. 시험에 나올 때.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건 뭐 이렇게 됐고. 이것도 여기다 쓰십시다. 이것도 나오는 거니까. 도 R은 또 있어. 도 R은 1.8도 K. 자, 그런데 여긴 0도씨에서 100등분한 값이고 얘는 32도에서 212도야. 근데 0이 되려면 F-32가 돼야 되는데 상관관계식은 어떻게 되냐면 100분의 도씨는 얼마 돼? 180분의 F-32 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180분의 어떻게 돼? F-32가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되죠. 얘를 갖다 이렇게 곱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죠. 그러면 전개를 하게 되면 180 곱하기 도 C는 100 곱하기 F-32가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도 C를 구해. 고로 도 C는 180분의 100 곱하기 F-32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20으로 나눠봐. 20으로 이렇게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9분의 5에 얼마가 나와? F-3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도시의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9분의 5에 F-32야. 그리고 도시가 9분의 5 F-32니까 봐봐. 도시가 이게 지금 도K는 도시잖아. 얘를 어떻게 또 쓸 수 있어? 9분의 5에 F-32에 플러스 273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얘는 도F도 계산해야 되잖아. 그 도F를 계산해야 되고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 도F. 그죠? 도F를 계산하면 도F는 그죠? 자, 100분의 180 곱하기 C 플러스 32가 되죠. 왜냐면 요 32는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플러스 값이 되잖아. 그죠? 넘어가면 플러스 값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전개를 하면 그럼 얘는 얼마 돼? 5분의 9 곱하기 C 플러스 32가 되겠지. 그죠? 그 도F는 저렇게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쓸 수가 있어? 5분의 9에 곱하기 C 플러스 32에 플러스 460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도R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공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죠? 하나, 둘, 셋, 다음에 넷, 다섯 개가 되는 거죠. 다 공식이. 이것도 있는 거니까 같이. 공식이 이제 다섯 개가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섭씨 온도와 하씨 온도를 할 때, 도K를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도R이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또, 우리가 도R을 이렇게, 그냥 도K로 간단하게 주어졌을 때는 저렇게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으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냥 또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만 그려놨지만 전체적인 설명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책은 전체적으로 넣을 수는 없죠. 그죠? 어차피 이제 설명할 때나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지. 책은 일단 이렇게 뭐 보게끔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온도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일단 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압력을 압력 2번. 압력은 PRESSUR. 이 압력이죠. 프레저. 또는 이제 뉴턴. 그죠? 뉴턴 퍼 제곱미터. SI 단위로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준대기압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표준대기압으로 나오니까 이걸로 일단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표준대기압.
자, 표준대기압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공기 중에는 일단 봅시다. 공기 중. 자, 공기 중에는 총 3가지가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공기 중에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계산할 때는 3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N2, 질소, 다음에 O2, 다음에 아르곤이 포함이 돼 있다. 그죠? CO2 뭐 이렇게도 있고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얘가 이제 그 원래 분자량은 28g이니까 28g 곱하기 얘가 78%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0.78. 다음에 얘는 32g 분자량이, 얘는 공기 중에 21%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0.21. 백분율로 얘는 40g 곱하기 얘는 공기 중에 1%가 포함이 돼서 아르곤, 그래서 0.01. 요걸 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8.896g이 나옵니다. 28.896.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계속 써먹어요. 28.896. 그래서 29g이다. g몰이다. 1몰당 29g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평균 분자량. 자, 나중에 계산을 할 때 29보다 작으면 가스가 누설이 되었을 때 뜨는 거고 29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가스가 누설이 되면. 이제 그런 문제도 좀 많이 나오니까 내용들이. 그래서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29는. 자, 일단은 그래서 요거를 일단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죠? 저도 되죠?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죠? 쓰시고. 자, 표준대기압이라는 건 뭐냐면 atmosphere, 그죠? ATM, MOSPHERE 이렇게 해서 atmosphere에서 우리가 보통 1ATM이라고 해요. 1ATM 이렇게, 그죠? atmosphere, 그죠? ATM이라고 표시해. 표준대기압. 자, 이거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 톨리첼리라는 사람이 톨리첼리라는 사람이 진공 실험을 해요. 톨리첼리라는 사람이 진공 실험을 했는데 어떤 모양으로 진공 실험을 했냐면 요런 거에다가 수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 뭘 집어넣었다고? 수은을 이렇게 집어넣고 표준대기압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이름이 몇 cm가 올라가더라? 이름이 여기까지? 요게 76cm Hg만큼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수은을 갖다 측정값이죠. 그러니까 수은을 놓고 측정을 했더니 얘가 몇 cm가 올라가더라? 76cm가 올라가더라 이런 뜻이야. 76cm가. 그럼 결론은 1ATM은 얼마다? 76cm Hg가 되는 거지. cm Hg. 다음에 이걸 갖다가 미리로 고치면 얼마? 760 mm Hg가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미다로 고치면 0.76 미다 Hg가 되는 거죠. 0.1 미다 H. 자, 그런데 얘는 이제 압력을 구하면 P는 이꼬로 뭘로 구하냐면 R 곱하기 H로 구해요. 여기서 R이라는 것은 수은의 밀도야. 수은의 밀도고 이거는 높이. 수은의 높이죠.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수은의 밀도는 얼마냐면 13.595 g/cm 세제곱센치야. 그죠? 3.595.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요. 13.595 g/, 이렇게 되죠? 곱하기 높이가 얼마? 76cm. 맞지? Hg는 안 써도 되죠? 그럼 이게 얼마가 나와요? 1033.2에 g/제곱센치가 나와. 압력이잖아, 압력. 이걸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얼마야 돼요? 땅땅땅땅. 1.0332
kg per 제곱센치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다 단위한산 제곱미터가 되면 1m는 100cm야. 100cm가 여기서 얼마 곱해줘야 돼? 10,000 곱해줘야 되죠? 여기가 제곱미터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10332 kg per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죠? 단위한산 하니까. 이거 제곱센치니까. 그죠? 1제곱센치일 때 1.0332가 압력을 받으니까 1제곱미터, 1m 하면 당연히 많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단위한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그냥 쓰던데 1033.2에 그램 퍼 제곱센치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얼마가 돼? 1.0332 kg 퍼 제곱센치가 되는 거고 다음에 10332 kg 퍼 제곱미터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지? 10332 kg 퍼 제곱미터가 돼. 자, 다음에 수도합은 어떻게 계산하냐? R1H1은 R2H2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차피 뭐 밀도니까 얘는 그래서 수두잖아요. 요 우리가 보통 이제 H2를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H2는 수도는 미리 H2O는 수도는 자 R2분의 뭐가 되는 거냐면 R1 곱하기 H1이 돼. 얼마 돼? R2 얼마? 1. 물의 밀도는 1이죠. 1분의 자 R1이 얼마냐면 13.595야. 13.595의 그램 퍼 이렇게 되죠. 곱하기 76cm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70cm 미리미 70cm H2O 미리로 했으니까 센치죠. 자, 센치 H2O 수니까.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나와? 1033.2cm H2O가 나와. 자, 얘를 미리로 고치면 10332 미리 H2O가 나오는 거고 다음에 뭘로 고쳐? 매대로 고쳐. 매대로 고치면 10.332 미다 H2O가 나오죠. 그죠? 10.332가 나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로 이꼬로 얼마야 지금? 1033.2 그램 퍼 제곱센치가 되는 거고 다음에 1033이 1033이 미리 H2O가 되는 거고 다음에 저 짓고요. 다음에 10.33이 미다 H2O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제 계산해서 구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암기를 해줘야 돼. 하나는 뭐냐면 14.7 PSI. PSI는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야.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POUND.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SQUARE. 스퀘어 인치. INCH. 평방 인치죠. 평방 인치. 그죠?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POUND. R. 그래, 14.7 PSI다. 그러니까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다.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다음에 29.92 인치 HG. 그죠? 근데 1인치는 1인치는 2.54cm예요. 알겠죠? 1인치는 2.54cm.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 우리가 허리 둘레 때 인치로 재잖아, 인치. 그러니까 1인치는 얼마다? 2.54cm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29.92 인치 HG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다음에 파스칼로는 101325 파스칼. 사람 이름이죠? 파스칼 수학기 원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다음에 뉴턴 101325 뉴턴 퍼 제곱미터. 그죠? 뉴턴 퍼 제곱미터. 이것도 압력 단위잖아. 뉴턴도 사람이야. 그죠? 작용과 반작용, 가속도의 법칙, 그죠? 관성의 법칙 이런 거. 그게 뉴턴이잖아, 뉴턴. 그죠? 다음에
101.325 킬로파스칼. 킬로파스칼이라고 해요. 뉴턴 퍼 제곱미터, 파스칼, 킬로파스칼. 다음에 0.10332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 332 메가파스칼 이렇게 되죠. 332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표준 대기업 할 때는 요까지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위 환산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가스 기능사 같은 경우도 단위 환산하는 게 많이 나오고, 그 기능사에도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계산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정도는 그래 그래도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 좀 어렵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렵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건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뉴턴 퍼 제곱미터하고 파스칼하고 이제 같은 거니까 같이 해서 이렇게 응용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 어렵더라도, 그죠? 어렵나요? 어렵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죠.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아까 온도도 꼭 한 문제 나오고요. 얘도 나와요. 한 문제씩 꼭. 그래서 열심히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학기압이 나옵니다. 공학기압. 자, 이제 요걸 좀 지워버리고, 자, 요걸 집시다. 지워버리고. 자, 공학기압은 조금 이제 2번이 공학기압인가요? 공학기압. 요거는 좀 많이 계산을 하죠. 요거는 이제 1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1 kg per 제곱센티미터 표시를 하고, 얘는 또 1000 g per 제곱센티미터 표시를 하고, 10,000 kg per 제곱미터로 표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공학기압은.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요거는 73.5 cmHg로 표시를 하고, 735.5 mmHg로 표시를 하고, 또는 0.7355 mHg로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다음에 10 mH2O 수압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센치로는 1000 cmH2O로 표시를 하고, 또는 1000만 mmH2O로 표시를 하고, 0.1 메가파스칼로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그거는 조금 일단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게 이제 공학기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이제 그 표준 대기압과 지금 공학기압을 설명을 했고, 자, 세 번째. 절대압력.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절대압력. 절대압력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kg per 제곱센치, kg per 제곱센치의 absolutely A로 표시. 게이지는 G로 표시. G, 그죠? G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절대압력은 이렇게 자, 세 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요, 이게 절대압력이에요. 절대압력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표시를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게이지 압력이라고 해요.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표시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쉽죠? 쉬운 거예요. 대기압. 자, 표준 대기압 했죠, 아까? 표준 대기압. 표준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은 무슨 압력? 게이지 압력.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표준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은 게이지 압력. 자,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은 무슨 압력? 절대 압력.
그 두 개는 알아둬야 돼. 아, 표준 대기압을 기준으로 한 거는 게이지 압력이구나. 완전 진공을 기준으로 한 압력이 무슨 압력이다? 절대 압력이다. 일단 기본으로 알고 합시다. 여기는 지구야, 지구. 지구를 지켜라. 여기 지구야, 지구. 표준 대기압. 그죠? 표준 대기압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어. 그죠? 표준 대기압을 받고 있는 거고. 자, 표준 대기압에서 외부에서 연력학 이법칙이죠. 외부에서 열을 가해 주지 않고는 모든 물체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못 가죠. 그죠? 외부에서 가열을 해줘야 온도가 올라가서 부피가 늘어나면서, 그죠? 압력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지? 그러니까 표준 대기압에서 외부에서 뭘 안 해주면 안 올라가, 온도가. 그죠? 외부에서. 그죠? 그리고 낮과 밤의 온도가 다르듯이, 그죠? 외부에서 낮에는 태양빛이 가열을 해주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지? 밤에는 어떻게 돼?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그만큼 온도가 내려간다는 소리지. 근데 그러고 보면 표준 대기압인데 이 게이지 압력은 뭐야? 외부에서 열을 가해줘서 압력이 올라간 거야. 보일러.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일러 에너지 관리 배우는 거냐. 보일러는 계속해서 막 가열을 해. 그럼 어떻게 돼? 물을 가열을 해. 그 내부에 뭐가 있어? 동이 있죠. 동 안에서 기체가 계속 발생을 해. 그럼 뭐가 생겨? 압력이 생겨. 압력이 생기면 어떻게 돼? 그 압력 증기가 발생되는 걸 주증기 밸브를 열어서 그 주증기 밸브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 난방을 하든 제품을 생산하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게이지 압력과 관계 있는 건 뭐가 관계가 있다? 보일러와 관계가 있다. 보일러. 우리가 그래서 보일러를 배우는 거지. 보일러. 압력솥. 집에 있는 여러분들은 압력 밥솥 다 그것도 게이지 압력이야. 게이지 압력. 전기를 꽂고 밥을 하면 어떻게 돼?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스팀 다 빼죠? 스팀 다 빼잖아. 그 뭐 빼는 거? 물이 다 나가는 거야. 물이 쫙 나가는 거예요. 왜? 밥에 그 밥 알갱이만큼은 다 물이 다 그 밥에 물 먹고 나머지는 다 나가는 겁니다. 물이. 그죠? 그 밥만 딱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그러면 요만큼 얼마가 돼? 아까 여길 공학기압을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그러면 여기 정확히 반이야. 여기 얼마 돼? 여기가 0.5km/s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기준했을 때, 이거를 땅땅땅땅 기준했을 때, 요 밑에는 뭐야? 전부 다 진공이야. 진공. 아셨어요? 진공.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 진공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8cm다. 38cm HG다. 일 경우 압력은 그럼 우리가 뭘 배웠어? 76cm HG일 때 뭘 배웠어? 1.0332 kg/s 제곱센티라는 걸 배웠어. 그럼 얼마야? 38cm HG는 X는 얼마다?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왜 그러냐면 봐봐. 진공도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38cm는 압력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진공도니까. 그럼 얼마 돼? 76cm HG에서 얼마를 빼야 돼? 38cm HG를 빼는 거야. 그럼 얼마 남어? 38cm HG가 남지. 요거를 왔다 대입해? 왔다 갔다 지금 대입을 한 거야. 그죠? 그럼 이거 당연히 얼마 나와? 이거 반 나오겠지, 반. 요거의 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요런 문제들이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에베레스트 산은 이 밑으로 되는 거겠지. 그치? 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뭐가 없으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그죠?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압력은 게이지 압력 플러스 대기압이야. 게이지 압력 플러스 대기압. 그래서 절기대 이렇게 이루고요. 다음에 게이지 압력은 뭐야? 게이지 압력 뭐야? 절대압력 마이너스 대기압이잖아. 절대압력 마이너스 대기압이잖아. 다음에 대기압은
대기압은 어떻게 돼? 절대압력 마이너스 게이지압력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게이지압력 플러스 대기압, 절대압력 마이너스 대기압, 절대압력 마이너스 게이지압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압력은 이렇게 구하고 게이지압력 이렇게 구하고 대기압을 이렇게 구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할 수가 있다. 나머지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것 같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압력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열량 강의를 하도록 하죠.